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뭐 하나 쉬운 게 하나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서 며칠씩 자고 가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불편하다고 한 소리 하면 남편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결혼을 했으니 남편의 가족도 제 가족이 맞죠. 남편의 말이 틀린 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친정 식구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이모 칠순잔치가 있어 하루 먼저 저희 집에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는데 우리 집이 무슨 모텔이야? 왜 불편하게 와서 귀찮게 하는데? 당장 내보내! 딱 하루였는데 자고 간다는 말에 난리를 치더군요. 이날 저는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또다시 말도 없이 찾아왔을 때 역대급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은 집에서 4시간 거리로 상당히 멀었습니다. 반대로 시댁은 1시간 거리로 친정에 비하면 가까웠죠. 결혼 후 거리 때문에 친정은 거의 못 갔습니다. 그래도 가긴 갔어요. 어쩌다 한 번이니 남편도 굳이 싫다는 말 없이 따라 나서곤 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좀 미안했습니다. 친정까지 왕복거리만 해도 상당했으니 남편이 혼자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쓰였는데요. 연애 때야 위험하다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는 게 당연하다 했었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응? 저기 있잖아. 이제 연수 받는 게 어때? 연수? 면허 아깝잖아.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만점으로 우수한 실력으로 면허증을 따서 아빠가 선물로 차도 사주셨는데 6개월 만에 폐차가 될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후로 저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었습니다. 이걸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운전할 일이 종종 생기더군요. 그러니 남편도 이제 운전을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연수를 다시 받기로 했고 회사 근처 가까운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연수만 따로 받았습니다. 운전을 안 한 지 오래였지만 몇 번 운전을 해보니 또 할만했습니다. 사고 났던 기억 때문에 두렵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영원히 운전을 안 하고 살 것도 아니니 저 스스로 이겨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친정에 간 것만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되긴 했으나 그래도 갈 때마다 남편이 갈 때 올 때 모두 운전을 했으니 이제 제가 운전해서 친정에 다녀야겠다 싶었던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자기 별일 없지? 아마도? 그런데 그건 왜 물어? 친정에 다녀오자고. 왜? 왜기는 안 간 지도 좀 됐고 아빠 팔 수술하시고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뒀다 뭐해? 직접 여쭤보면 되는 거지. 전화야 진작에 했지. 그래도 직접 보는 거랑은 다르니까 내가 운전할 거니까 자기가 이번엔 편하게 옆에 타면 돼. 잘 됐네. 그럼 다음 주에 간다고 말씀드릴게. 아니 혼자 다녀와. 뭐? 운전할 줄 아니까 혼자 다녀오면 되잖아. 굳이 나를 끌고 가야겠어? 피곤해. 운전 안 해도 4시간 거리인데 옆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허리 아파. 자기도 알면서. 당연히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해는 됐어요. 어쩌다 한번 친정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매번 남편이 운전했으니 가기 싫을 만도 했겠죠. 그래서 저도 시댁에 나름 잘하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하니까 저도 한 거다 이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시댁에 잘하려고 했죠. 사실 친정에 가는 것에 비하면 시댁은 정말 자주 갔습니다. 가깝기도 했고 남편이 혼자 가는 것보다
저와 같이 가길 원했거든요. 저도 가는 게 때로는 힘들고 귀찮을 때도 많았지만 남편이 친정에 갈 때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많았겠다 생각하면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자주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 시댁 식구들이 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댁은 원래 친정보다 더 멀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3남매 중 첫째였는데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명씩 있고 남편이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그 후로 줄줄이 신우와 시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시댁 식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원체 없는 집이었어요.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 그래도 평범한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구축 아파트긴 했으나 그래도 나름 잘해놓고 살았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시댁 재산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으니 전혀 몰랐죠. 남편과 제가 연애하고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했을 때 시댁에서도 기특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1원 하나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원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세로 2번이나 이사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고 정리하고 또 이사 비용 역시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암튼 둘 다 돈 버니까 대출 받아서 갚으며 사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툭 하면 찾아온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나, 집 너무 좋다. 요즘 신축은 집에서 엘리베이터도 잡을 수 있다며? 네, 이거 누르시면 돼요. 너무 신기해. 나는 언제 이런 집에 살아보나. 아무튼 잘 됐다. 요즘 돈 모아서 집 못 사. 자꾸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차라리 대출금 갚으며 사는 게 낫지.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찾아와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건 좀 힘들어요. 아니 왜? 은행 대출은 이자도 별로 안 높은데.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 응? 시동생한테 돈이 필요하게 됐다며 그걸 저희더러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여도 한 달 생활비 제외하고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여유가 되지 않아 남편이나 저나 이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된다고 말이죠. 남편도 모자라 저까지 옆에서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집도 대출금이 상당한데 그거 갚으면서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우리 수영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옆에서 너까지 보탤 거 없어. 시모는 당연히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지아야. 우리 대출 좀 더 받는 건 안 되겠지? 안 되는 거 알잖아. 혹시라도 자기가 나 몰래 따로 대출해 주는 건 아니지? 그건 당연히 나도 아는데. 남편은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가족 일이니 본인이 해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는 가족이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유가 되고 저희한테 대출도 없다면 해줄 수 있었겠지만 저희 사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아쉬워하면서도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결혼할 때 얼굴 딱 한 번 봤던 시 이모님이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했나 싶더라고요. 나야. 어머, 안녕하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할도리는 좀 하고 살아. 네? 시댁에 좀 잘하고 살라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저러니 뭐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통화해보니 느낌이 왔습니다. 평소 시모와 자주 통화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는 걸로 봐서 시모가 얼마 전 돈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날 시 이모님께 괜히 혼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전 이걸로 남편을 들들 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선에서 끝내고 말았죠. 남편이 저한테 전화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모는 그 일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툭하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도 괜찮았어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싫었지만 싫다 하면 저만 스트레스였고 온다는 시모를 제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그런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참 듣기가 싫었습니다. 걸핏하면 남편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우리 수영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수영이 낳을 때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날씨가 조금만 흐리면 팔다리가 아프다니까. 날씨 예보 보지 마라. 나한테 물어봐. 내가 100%야. 처음에는 시모가 이런 말씀하시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이러면서 옆에서 대답도 꼬박꼬박하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시모는 정말이지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집에 오시면 과일이나 쿠키처럼 드실 만한 걸 드렸는데 그러면 그냥 잘 먹겠다 하시면 되는데 너는 내가 못 먹고 산 줄 아니? 내가 오면 뭘 그렇게 자꾸 먹으라고 하니? 이러시더라고요. 챙겨드려도 욕을 먹으니 그 이후로는 시모가 오셔도 따로 음식은 드렸으나 좀 드셔보시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잘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니 넌 시어머니한테 좀 드셔보시라고 이런 말도 안 하니? 이러시는데 한마디로 시모와 저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극이었죠. 시모가 일부러 저를 열받게 하려고 이러나 싶을 정도로 사람 약을 올릴 때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매번 신경을 쓰니 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겪어보니 시모는 그냥 제가 매사에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번에는 집에 오셔서 저희가 먹는 음식을 보고는 맛있겠다 하시길래 남편이 좀 넉넉히 사서 시댁도 드리고 싶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는데 결국 좋은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너희나 먹지 날 왜 주냐? 이러시길래 그 이후로 안 드렸더니 그땐 또 맛있는 건 저 혼자 먹냐고 하셨으니까요. 이러니 시모와 말 섞는 것도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의 어머니인데 남처럼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딱 기본만 했습니다. 무슨 날 되면 잊지 않고 기념일 챙기고 명절 챙기고 그렇게 살았죠. 이것도 그동안 남편이 친정 식구한테 나름 잘하며 살았기에 그걸로 참았던 건데 이것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친정은 멀어서 자주 갈 수 없으니 전화통화를 자주 했는데 그것도 거의 제가 했습니다. 결혼 초 친정에 갈 때면 남편도 좋다고 따라 나섰으면서 몇 번 다녀오고는 힘들다고 안 갔는데 저도 남편이 힘든 건 아니까 굳이 억지로 가자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행사에는 참석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3년간은 그래도 잘하길래 시모가 집에 와서 짜증을 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 넘어주고 넘어갔는데 저도 참기 힘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친정엄마 생신 때 남편이 안 갔거든요.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저는 연애와 결혼 통틀어 가장 크게 싸웠을 겁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왜 안 가?
아, 피곤하다고. 운전도 그렇고 가서 뭔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 가서 누가 자기한테 일 시켜? 피곤해서 낮잠이라도 자면 누가 깨우냐고. 그리고 운전은 이제 나도 하는데 내가 왕복 다 하겠다고 하는데도 피곤해서 가기 싫다는 말이 나오냐? 아, 그냥 너 혼자 가. 매년 돌아오는 게 생일인데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 정말 이때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엄마 생신인데 평소 자주 못 갔으니 이날만큼은 그래도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약속이 있다면 모를까. 남편은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쉰다는 건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누워서 과자 먹으며 TV 보는 거였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이때 시모가 정말 자주 왔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고 친정엄마 생신 때 안 가서 제 기분이 별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지 남편이 이때는 그래도 알아서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 엄마, 오늘은 저희 나가봐야 해요. 빈집에 혼자 계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냥 다음에 오세요. 남편은 매번 이런 식으로 시모의 전화를 받았고 무턱대고 찾아오는 날은 현관에서 그냥 가시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덜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님. 아니, 너는 아무리 나가서 일한다고 해도 집이 이게 뭐야? 네? 아니,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그래, 집에 왔다. 비번을 어떻게 알았냐고 여쭤보니 남편이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입으라고 바지 하나 사서 그거 두고 가려고 아들한테 비번 뭐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바지만 두고 바로 가려고 보니까 주방이 꼴이 말이 아니더라. 바빠도 좀 신경 써라. 네. 그날 이후 현관 비번을 알았으니 자주 오셨는데 제 살림 건드리는 건 기본에 맞벌이 하는 거 아시면서 저한테만 그렇게 집안일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우리 둘이 있을 땐 거의 안 오시잖아. 우리 없을 때 오시는 거 말이야. 알았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저번처럼 내가 싫어한다고 그러지 말고. 알겠다니까. 자긴 신경 쓰지 마. 엄마 기분 상하지 않으시게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길래 지켜보니 정말 시모가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땐 오지 마시라고 했고 저희 둘이 있을 때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오셨는데 그게 참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하니 말했는데도 안 되는 걸 난들 어쩌냐. 네가 그냥 이해해. 그리고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뭐가 문제야. 장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인지는 남편과 시댁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 혼자 오는 것도 신경 쓰이고 불편한데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올 때가 많았거든요. 한 번은 저희 집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모텔비 내는 건 아까우니 잠만 자고 간다면서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받아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볼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시면 됐는데 1시간이 뭐 그렇게 멀다고 차 안 막히면 4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저희 집에서 어떻게든 자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 집에 오면 제가 어떨지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 한두 번도 아니고. 밥은 없으면 시켜서 먹으면 되는 거고 작은 방 2개나 되고 거실도 넓은데 그냥 이불만 펴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 말대로 배달 음식을 시킨 적이 있긴 했는데 시모나 시부는 집밥을 또 좋아하셔서 제가 매번 차렸습니다. 신우나 시동생은 시켜 먹고 싶다고 해서 자주 시켜 먹었고요. 시댁 식구들이 좀 오면 어떠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친정 식구들도 집에 오실 수 있는데 그때 남편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싶으면 저도 참을만 했죠. 하지만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금요일에 친정에서 식구들 올라올 거야. 오,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알았어. 장모님 장인어른 오신다며. 다음 주 금요일이야. 알았지? 알았다고.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지 싶어서 일주일 전에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핸드폰 하느라 제가 말하는데 얼굴도 제대로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다음날 출근해서도 문자도 보내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이 오는 날이라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왔고 남편은 이날 퇴근이 좀 늦는다며 저녁도 먹고 갈 거라고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던 저는 미리 준비한 저녁도 부랴부랴 차려서 먹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신발이 뭐 이렇게 많아? 자네 왔는가? 장모님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내가 계속 말했잖아. 오늘 오시기로 했다고. 바로 다음 날 이모 칠순잔치가 서울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루 먼저 친정 식구들이 서울에 도착했고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잔치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했음에도 남편은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더군요. 남편은 인사를 한운둥 만운둥 하더니 대충 손만 씻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해? 옷 갈아입고 나와. 싫어. 싫다니? 아니 너는 내가 이러고 들어와서 집에서 쉬고 싶어 하는 걸 알면서 니네 집 식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냐? 무슨 말이 그래? 내일 우리 이모 칠순에 가기로 했잖아. 그래, 그건 나도 알아. 그럼 거기서 만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집엔 왜 왔는데? 뭐? 그렇잖아. 아니면 차라리 내일 잔치날이니까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오시면 되겠구만. 뭐 이렇게 서둘러서 와서 사람 불편하게 하는데. 남편 목소리가 커지자 저는 문을 닫았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라고 소리 못 지릅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오신 부모님 앞에서 싸우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조용히 해. 밖에 부모님 계시잖아. 어쩌라고? 여기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말도 못해? 오늘 안 그래도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짜증나는데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쉬지도 못하고 당장 내보내. 뭐라고? 못 들었어? 내보내라고. 무슨 우리 집이 모텔이야? 왜 불편하게 와서 귀찮게 하는데? 불편하면 네가 나가. 이게 진짜. 여기서 말이 더 길어지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가요. 그래서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고 불편하면 남편더러 나가라고 하고는 방에서 나왔는데 쥐야야, 우리 갈게. 뭐야 아빠, 여기 계세요. 괜찮아. 누나, 내가 이 근처에 숙소 알아봤어. 몇 군데 있더라. 우리 신경 쓰지 마. 그냥 있어. 방에 이불도 있고. 저라도 불편해서 못 입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더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죠. 거실에서 엄마 아빠랑 동생이 간다고 하는데 안방에서도 다 들렸을 텐데도 남편은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했습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고요. 계시라고 해도 편히 못 주무실 게 뻔했고 어떻게든 나가실 것 같아서 결국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호텔로 가서 편히 쉬시라고 직접 계산도 하고 왔습니다. 이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지려다 참았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날 집에 오면서 이혼 결심을 했거든요.
그간 참 잘도 참았다 싶었던 저는 이제는 더 참을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친정 식구들을 대놓고 무시한 것에 대해 화내는 걸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돌아오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조용하니까 이상했나 봅니다. 괜히 제 옆에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야,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디로 가셨어? 길 건너 골목 안에 있는 그 모텔? 모텔비는 누가 냈어? 저는 남편 혼자 떠들라고 뒀습니다. 그랬더니 약이 좀 올랐는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말했죠. 하지 마라. 그랬더니 남편이 순간 움찔하더니 제 눈치를 보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일찍 준비 후 친정 식구들이 있는 호텔로 갔고 제 차로 이모 칠순잔치 하는 장소까지 다 같이 타고 이동했습니다. 남편은 칠순잔치에는 본인도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제가 나가서 없는 걸 알고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남편 없이도 저는 이모 칠순잔치에 가서 축하드리고 선물도 전했습니다. 물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면 더 불쾌했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그날 이후로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말하기도 싫었고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짜증이 났지만 저는 제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고작 일주일 만에 시댁 식구들이 말도 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현관 벨이 울리길래 누군가 했더니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막히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참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그냥 이혼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 일찍 왔나 보구나. 좀 전에 왔어요. 내일 주말이라 오늘 와서 주말까지 좀 있다 가려고 왔다. 네, 잘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뭐해? 보면 몰라? 로션 바르잖아. 아니, 밥 안 해? 나 밥 먹었는데 무슨 밥을 하라는 거야? 아니, 엄마 아빠랑 내 동생들 왔으니까 밥 해야지. 저녁 안 먹고 오셨대. 그걸 왜 내가 해? 나는 우리 친정 식구 오시면 내가 차렸잖아. 너도 니네 식구니까 네가 좀 차려봐. 너네 친정 식구만 챙기냐? 내가 언제 너네 식구 안 챙겼냐? 이제는 너도 좀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우리 식구들 챙기는데 너는 너네 식구인데도 안 챙겨? 그리고 저는 얼굴에 로션 바르고 화장대 정리 후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이러고 있는 게 답답했는지 옆에서 씩씩거리며 핸드폰을 들고는 급하게 배달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평소처럼 또 주방으로 가서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반찬을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만들려고 장을 봐왔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당신 뭐해? 어? 뭐가? 어머님이 당신 부르잖아. 그래서 남편을 내보내는데 다시 들어와서는 나 말고 자기 오래. 반찬 만들 거니까 나오라고. 그럼 자기가 가서 도와드려. 우리 엄마는 반찬 만들어서 갖고 오시는데 어머님은 자식이 돕는 게 좋으신가 보다. 아, 뭐하고 있어? 얼른 가서 자식 노릇 좀 해. 그간 바쁘다고 시댁도 잘 안 갔잖아. 그러자 시모 표정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시모는 남편을 주방에서 내보냈고 혼자 재료 손질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지 남편이 나가서 음식을 들고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너네 이런 거 시켜 먹냐? 나는 아버지는 배달 음식 안 먹는 거 알면서 그게요. 오늘 지아가 좀 바빠서 한번 시켜.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시는 바람에 저녁 준비 못해서 주문했어요. 여기 그래도 맛집이에요.
제가 남편의 말을 자르고 얘기하자 남편은 당황하면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했는데요. 그러자 시모의 표정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 있어? 자기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오셨을 때 똑같이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엄마는 배달 음식도 고맙다고 맛있게 드셨는데 이 식당은 우리 엄마 입에만 맞는 식당인가? 너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도 시키고 그러니? 시부모 밥 차리는 거 못마땅해서 우리 아들한테 차리라고 한 거 아니냐고? 그러자 남편은 좌불안석이었는데 저도 가만히 듣다 보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저 평소에 어머님 아들한테 집안일 안 시켜요. 뭐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다 밥하라고 해서 차린 거 먹어보면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라 그냥 제가 하고 말아요. 전 남편이 한 것보다 어머님이 한 요리가 그렇게 맛있던데 자주 오시니까 앞으로 매번 저녁 좀 차려주세요. 네? 사실 이 말은 친정엄마가 오랜만에 딸 얼굴 보고 싶어 오셨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본인은 칭찬이랍시고 한 말이었어요. 엄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칭찬하려면 그냥 음식만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제가 음식 못하는 걸 얘기하니 친정엄마도 그때 듣기 싫으셨을 겁니다. 암튼 그래서 저도 이날 똑같이 말해준 거였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물론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웃으면서 얘기하고 누가 들어도 버릇없는 말이니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며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아들은 내가 아주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결혼시켰고 그래서 처가에도 잘할 텐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응? 시열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에이 설마요. 어머님 아들은 가정교육 더 개판이던데요? 뭐야? 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연히 남편은 자기는 여태 그런 적 없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남편이 처가에 잘하며 사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영상 하나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틀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결심을 하고 조용히 정리해뒀던 증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오셨을 때 남편이 대놓고 내보내라고 했던 날, 제가 이혼 결심을 하고도 남편에게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건 그냥 도장 찍고 헤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은 다름이 아닌 저희 집에서 녹화된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내 집 마련을 하고 홈캠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몇 달 만에 고장이 났고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 못 쓰고 살았는데 남편은 계속 고장이 난 채로 있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제가 수리를 받았고 작동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툭하면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물론 제 흉을 본 것도 다 찍혀 있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이라 저도 매번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한 번씩 몰아서 확인할 때면 대부분 시댁 식구들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집에 자주 왔다는 뜻이죠. 한번 집에 오면 주말에 자고 가는 건 기본에 길게는 보름까지 있다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출장인과 맞물려 제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시모와 신우는 안방에 들어가 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화장품, 제가 집에서 일할 때 쓰던 노트북까지 어디 그뿐인가요? 스타킹에 양말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몰래 쓰고 갖다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부는 지독한 흡연자로 시댁에 가면 집안에 담배 냄새가 날 정도로 안방에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와서도 똑같이 피우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아버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 괜찮아. 우리도 아파트 사는데 아무 말 없어. 그리고 창문 열면 냄새 다 빠져. 그러다 민원 들어와요. 창문 열고 담배 피우시면 그 연기랑 냄새 어디로 가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부는 제가 있을 때만 안 피워서 집안에서 담배는 안 피우나 했는데 제가 없을 때 찍힌 영상을 보니 베란다에 나가서 대놓고 창문 열고 담배를 피웠더라고요. 거기다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며 담배 피우신 것도 다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혼 결심하고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다가 발견한 거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참 기막힌 영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친정에 갔을 때나 출장으로 집에 없을 때 시모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으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들어와 괜찮아. 우리 며느리 없어. 그리고 아들도 우리 편하게 놀라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온다고 했으니까 와인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오늘 자고 가. 여기 집 완전 신식이야. 정말 오늘 며느리 안 들어와? 그렇다니까. 그리고 들어오면 뭐 어때서? 내가 시어머니인데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걱정 말어.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거 그냥 보면 되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며 시동생과 신우가 마음대로 결제도 했습니다. 오빠, 나 이 영화 보고 싶어. 그럼 사. 거기 구매하기 누르면 되고 비번은 오빠 생일이야. 그럼 이거 다 보고 나도 보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봐도 돼? 뭘 물어보냐. 그냥 보고 싶은 거 사. 소장으로 사두면 두고두고 나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좋지 뭐. 자기야, 지난달에도 영화를 몇 번이나 산 줄 알아? 뭐 어때? 한 번 보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저 영화들 자기가 다 보는 거야? 자기도 즐겨보는 장르도 아닌데 자기 가족이어도 이랬을 거야? 너무하잖아. 정아랑 형민이가 나중에 돈 준다고 하잖아. 나중에 한 번에 받으면 되지 뭐. 신우와 시동생 때문인지 덕분인지 영화 구매를 하도 해서 우수 고객이 되었지만 끝내 결제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 신우나 시동생은 매달 음식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둘은 밥을 차려줘도 안 먹고 남편에게 이거 시켜달라 저거 시켜달라 하면서 그 배달 음식 결제 금액도 무시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바로 제 뒷담화였습니다. 캠에 목소리까지 다 저장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대박이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는 저를 위하는 척 했는데 결국 제가 없을 땐 자기 식구들과 같이 제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그동안 지방에서 살아놓고 친정이 시골 산다고 시골뜨기라며 무시하고 친정엄마 옷 입는 스타일이 촌스럽다는 둥 고상한 척은 혼자 다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날 본인들이 찍힌 영상을 본 시댁 식구들은 서로 끄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끝까지 틀었습니다. 이게 뭐야? 빨리 안 꺼? 너 이거 불법 촬영한 거냐? 불법이라니요. 저희 집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어머님 아들은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거 고장난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작동 잘 된다고. 그동안 재미있었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니네 식구들 불러다가 니네 집처럼 쓰고 집 엉망으로 만들어도 내가 알아서 치우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을까? 아니 그럼 고쳤다고 말을 해야지. 네가 언제 집안일에 관심이나 있었냐? 뭘 시키면 하기는 해도 제대로 안 하고 결국 2번 일하게 만들어서 내가 다 했잖아. 전구가 나가도 내가 갈고. 그런 일 꼭 남자가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하고 말았는데 네가 언제 관심 갖고 네 할 일 찾아서 한 적 있었냐? 홈캠이 고장나서 작동 안 되면 네가 좀 수리센터에 맡기질 그랬어. 그럼 이렇게 너나 니네 식구 밑바닥까지 들키진 않았을 텐데 안 그래? 이걸로 뭐 어쩔 건데? 어쩌긴. 너랑 이혼해야지. 어머님 아버님 잘 보셨죠? 저희 부모님하고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온 날 남편이 대놓고 내보내라고 한 거 잘 보셨죠? 이래도 가정교육 잘 시켜서 처가에도 잘하는 아들처럼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인성교육 엉망으로 보이는데? 아니 지아야, 우리 대화로 하자. 대화로. 일단 방으로 좀. 싫어. 이건 내가 왜 방에 들어가? 그리고
말이 통했으면 진작에 대화로 잘 풀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듣긴 했고? 나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은 놈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니네 식구들이 우리 집 와서 마음대로 집 휘젓고 다니는 거 매번 불만이고 짜증나는데 그래도 내가 참고 잘하면 너도 우리 친정 식구들 왔을 때 그러겠지. 이렇게 막 하지는 않겠지 싶었어. 아니 지아야, 그날 딱 하루였어. 그것도 내가 미리 너한테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까지 이모 칠순 때문에 전날 미리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하루 잘 거라고 말했는데 네가 그렇게 난리치는 통에 내가 너랑 더는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 결심한 거라고. 그런데 그동안 홈캠에 찍힌 영상들이 자동으로 저장되어서 그거 하나하나 눌러서 보는데 가관이더라. 그 정도로 니네 식구가 개판인 줄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니 끝내야지. 당연히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편이나 시댁에 제가 참 잘했거든요. 헌신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이상은 했고 적어도 나중에 말 나오게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살림은 제가 다 했으니 남편은 제가 없으면 옷 하나 찾는 것도 일이었죠. 그러니 제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그렇게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만 나한테 사과한다고 이게 끝나는 일일까?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영상을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 난 너네 식구들한테도 사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제가 직접 다 보여드렸잖아요.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법대로 해야죠.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에게 그동안 잘못했다 하면 남편과 이혼하는 걸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길래 저는 결국 시댁 식구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시모나 시부는 크게 화를 내는데요. 아니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데 거기 우리가 왜 끼냐고? 내가 너를 때렸냐? 폭행이라도 했어?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충분히 소송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뭐? 부당한 대우? 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극히 일부예요. 그거 말고 더 많이 있다고요. 그리고 굳이 그 영상 안 보셔도 알고 있지 않으세요? 직접 하신 행동이잖아요. 집에 마음대로 오셔서 제 물건 만지고 제 욕하고 또 한 번은 일부러 집 어질러 놓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저한테 전화하며 잔소리도 하셨잖아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시고 영상 안 찍혔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냐고요. 다 치우고 나오는데 거실이 어질러져 있어서 처음에 도둑 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었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폭언도 자주 하셨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전화에 톡에 문자까지 보내셨잖아요. 억울하시면 법정에서 말씀하세요. 뭐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알아봤는데 위자료라는 게 액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법에서 판단을 해줘야 알아들을 사람이어서 반드시 소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걸 전해 들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엄마로서 제대로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뒤에서 더 큰 소리도 치고 못난 사위한테 혼도 내고 그러면 좋겠다 싶을 때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각해보니 만약 그때 엄마가 그랬다면 남편이 쌍방이라고 주장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여태 참고 살길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은 몇 번이나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으나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저희는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 상대로 위자료 청구했던 부분도 인정이 되었고요. 돈이 아쉬웠던 시댁이라 처음에 이 판결로 시댁 식구들은 한바탕 또 난리를 부렸으나 어쩌겠어요? 하라는 대로는 해야지. 저는 이혼 후 재산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낸 후 회사 근처로 저 혼자 살만한 집을 새로 얻었습니다. 친정이 지방이지만 깡촌처럼 그런 시골은 아니었어요. 시댁보다 훨씬 여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받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손 벌리고 싶진 않았어요. 이혼 후에도 집을 얻을 때 집에 1원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시는 부모님께 더 잘 살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너무 잘하고 살아서인지 이혼하고 나서야 전 남편은 제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니 찾아오지 않았는데 회사 앞으로 찾아와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었죠.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겹지도 않니? 또 왔어? 얘기 좀 해. 해, 뭔데? 내가 저번 주에 주고 간 편지 안 봤어? 그거 버렸는데? 아이씨, 내가 얼마나 힘들게 쓴 편지인데. 누가 쓰래? 그리고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아? 다 끝났는데 왜 이래? 넌 끝났는지 몰라도 난 아니야.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잖아. 나도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아. 아, 이거 다 편지에 적었는데. 아무튼 나 요즘 엄마랑 아빠랑 연락도 안 해. 집도 나왔고. 야, 넌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엊그제 니네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 그런데 너랑 매일 저녁 먹으면서 진지하게 나하고 재결합했으면 한다고 자주 얘기하신다던데? 집 나와서 연락 안 한다며 밥은 같이 먹는 사이야? 무슨 말을 하려면 일단 너네 식구들하고 말을 맞추는 것부터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만 가. 더 있으면 너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못 가. 그동안 내가 거의 매일같이 찾아왔는데 오늘은 대답 들어야겠어. 싫다고 했잖아. 아, 네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겠다 이거지? 그런데 저는 전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만 가보라고 말이죠. 실은 며칠 전 친정 식구들이 올라오셔서 며칠 같이 지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날은 아빠가 저녁을 사주고 싶다 하셔서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팔 수술을 하셨으나 그래도 덩치가 좀 있으셨고 워낙에 힘이 세신 분이었는데요. 전 남편 앞에서는 무서운 모습을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어서 그간 전 남편이 무시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잠시 뒤 저 앞에서 아빠가 오셨습니다. 전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 팔을 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자꾸만 재결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저더러 말하라고 보챘는데요. 아야! 뭐야 이거? 당신 누군데 내 팔을 잡고 이래? 넌 뭔데 감히 내 딸 손을 잡고 있어? 아버님, 이대로 경찰서 가지. 아니, 경찰서는 왜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혼했으면 깔끔하게 각자 인생 살아야지. 이게 뭔가? 내 딸한테 이럴 거면 진작에 좀 잘하지 그랬나?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 딸이 좋다고 하겠나? 그리고 이젠 내가 안 돼. 내 딸이 너 같은 놈하고 다시 만난다고 하면 내가 뜯어 말릴 거라고. 쥐아야, 여기 건물에 CCTV 있지? 네, 많을걸요? 잘 됐네. 그동안 회사 앞에서 너 기다리고 있는 모습 다 찍혔겠다. 그걸로 스토커 인정되는지 경찰서 가서 확인해보면 되겠지? 아니, 또 CCTV예요? 아이씨,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일단 놓으세요. 네? 아빠는 전 남편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간 전 남편은 또 소송으로 이어질 게 두려웠는지 손이 발이 되도록 아주 싹싹 빌면서 우스운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눈물에 콧물에
아빠와 제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전 남편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는데요. 정말 그날 이후로 회사 앞에서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먹고 저러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전 남편은 정말 찌질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좁지만 친정 식구들이 자주 오셔서 오래 지내다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전보다 많아져서 평소 못했던 것들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최악으로 끝나서 앞으로 저에게 또다시 결혼이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니 이런 인생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뭐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또다시 누군가와 만남이 시작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 집중하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참, 뭐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그리고 일이든 나중으로 미루면 언젠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